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꾸려가 볼 텐데요. 시장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저희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바로바로 해답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김태현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파트너님 이번 주 자주 뵙네요. 네. 네,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증시 물가 안정세가 좀 확인이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우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강세 보였고 특히나 기술주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작년 연말에 말씀드렸듯이 골디락스 그 시장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요. 네. 거시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미국 12월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연 2.9%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기다 또 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651에서 하락하는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올해 기준금리를 2회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안도랠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업 실적을 이제 처음 발표하는데 이제 이 JP 모건 체이스부터 시작해서 이 투자은행들이 이 금리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요번에 이 JP 모건 체이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으면서 처음 그 스타트를 끊어줬는데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다 괜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미국 시장을 다시 또 끌어올리는 그런 파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트럼프의 이제 집권이 다음 주면 2기가 출발하는데 이 보편 관세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보편 관세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트럼프가 그렇게 말이 많은 보편 관세를 집착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말씀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가 1기 때 이 정부가 셧다운이 될 뻔했습니다. 그때 의회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 예산을 늘려주는 것을 동의해주지 않아서 이 트럼프 정부가 셧다운이 되어버렸죠. 그 경험 때문에 트럼프는 보편 관세를 부과해서 이 미 연방 정부의 수입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채도 줄이고 그래서 건전 재정을 가져가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보편 관세는 말 그대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동일한 또 내지는 또 일정 금액 이상의 관세를 매긴다는 것이고 이는 곧바로 미국 내에 유통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FRB라는 연방 그 준비제도 이사회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트럼프의 새로운 2기 정부가 출연한다는 게 미국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위기의식이 좀 있고 또 불확실성을 키워주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딱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가자가 이 휴전 협정에 이제 전격적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네, 15개월 만이죠. 네, 말 그대로 이제 이 트럼프가 그러니까 취임도 하기 전에 전쟁 하나를 끝내버린 건데요. 그 말 그대로 트럼프 쪽에서는 자기가 이 취임을 하면 대통령이 되면 곧바로 전쟁을 끝내버리겠다라는 약속 중에 한 가지를 지키게 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남았는데 여기는 유럽이라는 것이 이제 EU가 끼어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양상이고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끝나면서 다시 한번 이 극동에 우리나라도 이제 관습권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미증시에서 기다렸던 CPI 발표됐고 특히나 이 근원 C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상승 나왔고요. 우리 증시도 이 영향을 오늘 고스란히 받으면서 개장 직후부터 갭띄움을 출발했고 현재까지도 외국인 기관 수급이 받쳐주면서 시장 분위기 괜찮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시장에 좀 빅이벤트가 있었는데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금리 결정 나오는 그 시기 앞에도 인하냐 동결이냐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었는데 결국에는 뭐 환율을 좀 신경 썼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수입 물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환율이 약하게 돌아갈 경우에는 대부분 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건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 물가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죠.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그 책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고용을 또 문제를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번에는 한번 한 템포 쉬어가고 다음 어차피 이제 이번에 이제 다음 정부에 대한 대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벚꽃 대선 이후에 들어서는 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 통화 문제나 이런 쪽도 가져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들 실적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 자금을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기업들을 좀 진작할 수 있고 경기 소비를 좀 진작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 특히나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여기다가 또 부동산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에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을지로 4억 7천억에 사기로 했던 것들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렇듯이 이 업무용 부동산에서 이 폭탄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걱정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한폭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새로 들어서는 벚꽃 대선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정부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도 좀 많아질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나마 진짜 다행한 건 어저께 이제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위험성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건 외국인 투자가들이 공격적으로 우리나라 그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사들이는 이유는 쉽게 말씀드려서 3월 30일 날 이후에 벌어지는 공매도가 허용이 되는데요. 그 공매도가 허용됐을 때 주가가 올라 있어야 공매도를 하는 그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 환투기 세력들이 수익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가장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이런 종목들 사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3월 31일 이후에 공매도가 허용됐을 때 다시 때려서 거기서 또 수익을 보려는 전략을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같다는 의심스러운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을 여쭤봐 주셨습니다. 고동님께서 그렇다면 금리가 동결됐으니까 이제 뭐 환율이 안정화에 접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떨어질까에 대한 궁금증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환율은 달러를 사주는 쪽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원화가 강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 달러를 누가 사주는지를 봐야 됩니다. 말 그대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같은 우리나라 그 공공기관이 우리의 외환보유고를 헐어서 이 원달러 환율을 1,500원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있는 것이고 환투기 세력들도 1,500원을 한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이 1,450원에서 지금 1,500원 사이에서 이 50원 터름에서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요번에 그 현대자동차가 거의 뭐 한 그 20조 원이 넘는 돈을 해외 달러로 갖고 있던 돈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한국 내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에 즉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대규모 달러가 있다는 점, 이건 대기업들이 갖고 들어오는 돈이죠. 이런 것이 환투기 세력들이 함부로 우리나라 시장을 흔들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대기업이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해준 게 또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트럼프가 이런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 이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 향후 수출에서 무역 수지 흑자가 줄어들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입되는 달러 수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원화가 강세로 가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기준금리라는 게 말 그대로 돈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 원화 값을 높이는 쪽으로 이 통화 정책을 활용해야 되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환율적인 부분이랑 또 내수 진작에 대한 그 고민 속에 이번에는 동결을 선택한 한국은행인데요. 이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섹터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테슬라 8% 오르면서 오늘 2차 전지도 강세 보이고 있고 파트너님께서 오늘장에 좀 눈여겨보고 계신 섹터에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다른 그 두 가지 섹터가 다 모두 시장에서 강한 모습인데요. 네. 시장은 지금 눈에 보이는 빨간색을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를 빨간색, 지금 파란색을 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오를 쪽을 보고 투자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항공주 쪽에서 대명 소노그룹이 M&A 나서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 대명 소노그룹이 항공사 중에 이 티웨이 항공에도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에어 프리메어라는 이런 비상장 업체이지만 이 중장거리 이 항공 노선을 하는 이 업체도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려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 항공과 에어 프리미어를 모두 인수해서 합병을 할 경우에는 매출 1조짜리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한 방에. 그렇게 되면 이 대명 소노그룹은 기존의 호텔과 리조트 쪽에 집중돼 있던, 즉 부동산 쪽에 집중돼 있던 사업 구조를 단번에 항공업으로 확장할 수 있고 이 TA 항공이 지난해 그 아시아나항공의 이 화물 노선과 유럽 노선을 일부 인수하면서 이 TA 항공은 중단거리 이 LCC에서 말 그대로 장거리까지 커버하는 종합 그 항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뼈대를 갖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A 항공에 대해서 몸값이 오를 만한데요. 그런데 이 최대 주주인 예림당도 이 매각에 대한 이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명 소노그룹은 굉장히 똑똑하고 약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적대적 M&A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얼마 전에 이 TA 항공을 인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다는 소문이 시장에 쫙 퍼졌습니다. 이게 예림당 입장에서는 사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사람 애간장을 녹이는 건데 예림당은 파는 쪽입니다. 한 푼이라도 비싸게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 팔고 싶은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대명 소노그룹이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수자가 나타나기 굉장히 어려운 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살 놈은 딱 정해져 있는데 살 사람이 높은 가격에 안 부른다면 이 파는 쪽인 예린당에서 몸이 달아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제주항공도 지금 현재 이번에 사고 때문에도 제주항공은 그 모회사인 애경그룹이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해서 굉장히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주항공도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소문이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LCC 시장에 아주 큰 장이 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M&A, 항공주 M&A에 대해서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CC 관련된 인수전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인수전이 불이 붙기 시작하면 주가의 상승력을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섹터는 태양광 관련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네. 태양광은 지난 3년 동안 투자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아리백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원년이 바로 2025년 올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국내 내수 시장이 지금까지 바닥을 기고 있다가 요번에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내수 시장이 불같이 일어날 것이고요.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이 중국을 견제하느라고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은 중국 기업이 좌우한다고 해도 다른 말이 아닐 정도로 중국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아예 미국 정부가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고율의 관세를 부과시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우리 한국 태양광 업체들도 한번 중국 업체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가격대에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태양광은 국내 내수 시장과 미국 시장이라는 큰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거고 미국 시장 태양광 장비 1위인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국내 내수 시장, 즉
내수 쪽 태양광 시장의 75% 매출 의존도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고 SDN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태양광 발전 사업자협회 여기가 한 5천여 태양광 업체들이 이제 가입해 있는 사단법인인데요. 여기에서 또 이 전략적 제휴를 맺고 업무 여갈하면서 5천여 회원들에게 태양광 장비들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SDN 같은 경우도 내수 시장이 회복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올해 1년 동안 따뜻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양광 이야기 해주셨고요. 지금부터 투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공약주 그럼 역시나 태양광일까요? 그렇죠. 어떤 종목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아, 네. HD 현대그룹이라고 중공업 그룹에서 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HD 현대그룹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선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들인데요. 이 조선 업종을 다각화한다는 차원에서 태양광 쪽에 투자를 해서 키우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해외에 진출할 때 HD 현대 중공업 그룹이 각 진출해 있는 나라들의 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같이 동반해서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하지만 국내 내수 시장이 매출의 7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사라져야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살아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기업들의 아리백 투자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성장하고 또 미국 시장에 또 이번에 진출을 하는데요.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태양광 이 상품들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 50%까지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있는 패널이나 그 셀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해볼 만한 가격대에서 지금 진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매수가는 25,000원, 손절가는 23,500원,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생각해 보시고 1분기 실적을 체크하시면서 길게 보시는 안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는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김태훈 파트너가 최근에 태양광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오늘 가격 전략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